인류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흙으로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을까? 인류가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건 신석기 시대 이후 불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초기 인류는 진흙을 빚어 햇볕에 말리는 방식으로 그릇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토기들은 조금만 부딪혀도 금세 깨지고 물만 담으면 축축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원시적 플라스틱인 셈이었죠. 그럼에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는 좀 더 견고한 그릇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고온 소성이라는 마법 같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높은 온도로 구워낸 도자기는 표면이 매끈해지고 물도 새지 않아 음식 보관과 조리에 최적이었죠. 덕분에 도자기는 단순한 용기를 넘어 인류 생활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 사람들 식탁의 주인공이 된 셈입니다. 도자기 기술의 발전은 인류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도자기는 단순한 그릇을 넘어 예술과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도자기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담긴 역사의 무게와 예술적 정교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결국 이 작은 흙그릇 하나가 인류의 생활과 미감을 동시에 높이는 데 기여한 셈입니다. 토기, 도기, 자기, 사기라는 이름은 어떻게 다를까요? 흙으로 만든 그릇은 오래전부터 우리 삶의 필수품이었어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은 흙을 빚고 불에 구워 토기라는 그릇을 만들어 썼답니다. 토기는 섭씨 600도부터 800도 사이에서 구운 그릇인데 살짝 거칠고 다공성이 있어서 물이 조금 스며들긴 했지만 당시에는 음식도 담고 물도 담는 만능템이었죠. 거친 것도 매력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더 단단하고 매끈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도기와 자기예요. 도기, 자기, 조금 헷갈리죠? 간단히 말하면 도기는 섭씨 1000도부터 1200도에서 구운 그릇이고 자기는 1200도 이상의 불에서 구운 그릇이에요. 도기는 우리가 아는 질그릇이나 옹기 같은 거고 자기는 반질반질 유리처럼 단단한 그릇이죠. 그때도 이걸 도기, 자기라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걸 사기다 하고 불렀답니다. 사기 그릇 들어보셨죠? 도기는 아직 약간 구멍이 있어서 물이 스며들 수 있지만 자기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뜨거운 불에서 흙과 유약이 제대로 녹아내려 그릇이 매끈하게 밀착되니 물 한 방울도 못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기나 사기는 방수 그릇의 시작인 셈이죠. 청자, 분청사기, 백자가 이렇게 고급 도자기의 대표 주자랍니다. 그렇다면 온도를 높일수록 왜 그렇게 단단해질까요? 비밀은 바로 불의 마법. 불이 세질수록 흙과 유약이 잘 녹아 흙 사이의 작은 구멍들이 꽉 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 유리처럼 단단해지죠. 이러니 음식을 담아도 안전하고 물도 새지 않으니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요. 도자기는 단순히 그릇을 넘어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니까요. 오늘날에도 도자기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의 멋을 아우르며 생활 속에서 사랑받고 있답니다. 뜨거운 불에 구워낸 도자기, 그 깊은 매력에 빠져보실래요? 도자기 점토, 청자, 분청사기, 백자의 차이. 청자, 분청사기, 백자는 다른 종류의 점토를 사용해 만듭니다. 청자와 분청사기에는 이동된 2차 점토가, 백자에는 원래 자리에서 만들어진 1차 점토가 쓰입니다. 이런 점토의 차이는 도자기의 색깔과 질감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국 도자기 특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자와 분청사기 제작에 쓰이는 2차 점토는 바람이나 물에 의해 원래 자리에서 이동해 여러 성분이 섞인 흙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광물과 유기물이 섞여 불순물이 많아지고 점토의 색상이 어두워지거나 다양한 색을 띨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청자와 분청사기는 굽는 과정에서 청록색이나 회색 등 독특한 색감을 얻을 수 있으며 자유로운 성형과 문양을 넣기에도 유리합니다. 반대로 백자에 쓰이는 1차 점토는 생성된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흙으로 대표적으로 고령토가 있습니다. 1차 점토는 불순물이 적고 철분 함량이 낮아 굽는 과정에서 맑고 깨끗한 흰색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깨끗한 색감 덕분에 백자는 단정하고 정갈한 느낌을 주며 조선시대 왕실과 관료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청자와 분청사기에는 다양한 색감을 내는 2차 점토가
백자에는 순백색을 내는 1차 점토가 사용됩니다. 각 점토가 가진 특성 덕분에 한국 도자기는 시대마다 다른 분위기와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었고 도자기 제작 방식도 점토에 맞춰 발전해 왔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청자라고 불렸을까요? 고려시대에는 지금의 청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자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들어 분청사기와 백자 같은 다양한 도자기 종류가 만들어진 이후 도자기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색깔을 기준으로 도자기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자연스러웠고 청자라는 이름도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청자를 오늘날처럼 색깔이나 제작 기법에 따라 부르기보다는 용도와 형태에 따라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술병이나 물병은 병, 차를 담는 그릇은 잔, 저장용 그릇은 항아리와 같은 실용적인 명칭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이는 고려 청자가 실용성과 신미성을 동시에 갖춘 물건으로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중국 송나라에서는 고려 청자의 독특한 옥빛 색감을 칭송하며 비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푸른빛이 도는 옥의 색을 의미하며 고려 청자의 빼어난 색상을 묘사하는 데 적합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색은 송나라 사람들이 붙인 이름일 뿐 고려 사람들이 이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려 사람들에게는 색깔보다는 도자기의 실용성이 더 중요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궁궐이나 귀족들 사이에서는 청자를 특정 이름으로 구분하기보다 단순히 그릇 또는 고려 자기로 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도자기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려 청자는 당시 귀족 사회에서 생활용품과 동시에 예술품으로 여겨졌지만 명칭보다는 그 쓰임새가 더 중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 고려 청자는 고려여나 고려 자기로 불렸으며 이는 고려 청자가 해외에서도 큰 명성을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외국의 명칭이 후대의 고려 청자를 특정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결국 청자라는 명칭은 고려 시대보다는 조선 시대 이후 다른 도자기들과 구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흙과 불의 마법사 사기장의 이야기. 사기장은 흙과 불을 다루는 도자기 제작의 달인이었어요. 흙을 단순한 재료로 보지 않고 예술과 실용성을 겸비한 도자기로 바꿔낸 장인이었죠. 그들은 고려 청자의 청록빛이나 분청사기, 백자의 단아한 걸작을 만들어내며 우리나라 도자기의 전통을 이끌어왔습니다. 흙은 내 손에서 살아난다는 믿음으로 작품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바로 사기장이었어요. 사기장의 작업은 흙 고르기로 시작됐습니다.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면 흙의 품질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흙을 고르고 반죽한 뒤 도자기의 형태를 정성껏 빚었습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릇의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고려하는 과정이었어요. 정교한 기술과 창의력이 필요한 일이었죠. 형태를 만든 후에는 초벌구이를 거친 다음 유약을 발라 가마에 넣었어요. 이 가마 작업은 사기장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가마 안의 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불길을 조금만 잘못 다루면 도자기가 깨지거나 색이 엉망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불길의 방향과 온도를 세심히 조절하며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기장은 단순히 그릇을 만드는 기술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자기에 무늬를 새기거나 그림을 그려 넣어 예술적인 가치를 더했죠. 우아하고 단아한 도자기에서는 모두 사기장의 감각과 솜씨에서 나온 결과물이었어요. 그릇 하나가 생활용품이자 예술 작품으로 사랑받게 된 건 모두 그들의 공이었습니다. 사기장은 우리 문화의 중요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자기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삶과 미적 감각을 담아낸 결과물이었거든요. 오늘날에도 도자기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흙과 불의 마법을 부린 사기장이 있었죠. 그들의 정성과 예술혼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아름다운 도자기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대를 이은 사기장, 기술 전수의 비밀. 조선시대의 사기장은 한마디로 흙과 불의 마법사였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흙을 작품으로 탈바꿈시키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었죠. 이 과정은 하나부터 열까지 까다로웠습니다. 흙을 고르고 반죽하는 일부터
형태를 빚고 유약을 바르는 일, 마지막으로 가마에서 굽는 작업까지 모든 과정이 정교하고 섬세해야 했습니다. 특히 가마에서의 불 조절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완벽한 감각과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기장이 되려면 최소 10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렸습니다. 흙의 성질을 이해하고 적절한 형태를 빚는 손의 감각을 익히는 데만 몇 년이 필요했고, 유약 배합과 가마 온도 조절은 마치 과학 실험처럼 까다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조선시대 사람들은 사기장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게 아니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을 겁니다. 사기장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흙 만지는 법을 배우고 유약의 비밀을 엿듣고 가마 앞에서 땀 흘리며 불길을 조절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장의 기술 전수는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니라 조선 도자기의 예술성과 명성을 지켜낸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단성현 호적대장에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경상도 단성현 사기장 마을에 살았던 사기장 154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중 조씨 가족은 사기장 조일생이 등장하며 그의 손자까지 사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일생의 사위인 우두선의 자식들도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100년 넘게 그릇을 만들며 기술을 이어갔습니다. 흙 한 줌에서 시작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걸작을 만들어낸 그들의 노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탄하는 고려청자, 분청사기, 조선백자는 사실 이렇게 기술을 물려받은 사기장 가문의 피와 땀이 담긴 작품들입니다. 흙과 불로 예술을 빚어낸 사기장, 그들은 진정한 마법사였습니다. 흙을 찾아 세운 마을의 전설. 고려 말 전남 강진의 사기장들은 청자를 만들며 국가 공인 장인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외세의 침입이 잦아지자 더 이상 작업장이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기장들은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이사 대작전을 벌이며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났다. 청자 제작이라는 자부심을 지키면서도 생존을 위해 흩어진 이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새 정착지에서 사기장들의 눈은 청자 GPS처럼 흙, 물, 나무를 탐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연 조건이 괜찮은 곳을 발견하면 바로 가마를 세우고 작업을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기장들이 단독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족, 친척, 동료 등 10명에서 30명씩 뭉쳐 작은 마을을 형성하며 팀워크를 발휘했다. 마을은 가마와 작업장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다. 기술자는 흙을 다루고 다른 사람은 가마를 돌보는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작은 공동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창작 집단이었다. 단순히 도자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을 공유하고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역할도 했다. 마을에서는 가마 앞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지금으로 치면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것이다. 작업이 끝난 뒤에는 서로의 성과를 평가하며 미적 감각을 논하기도 했다.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의 성공은 모두의 성공으로 여겨졌고 실패는 함께 나누는 문화가 있었다. 특히 가마는 이 공동체의 심장이었다. 가마가 타오르는 날은 마을의 축제 같은 날이었다. 가마를 지키기 위해 밤새워 불을 관리하면서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가마 지킴이 역할은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맡았고 가마가 식으면 모두가 모여 결과물을 보며 환호하거나 함께 아쉬워했다. 이 과정은 도자기 제작을 넘어선 공동체의 유대감과 협력의 상징이었다. 이처럼 작은 공동체들은 고려 청자의 기술을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시대의 변화에 굴하지 않고 도자기 문화를 이어간 이들은 단순히 도공이 아니라 도자기 외교관이나 창조적 생존자에 가까웠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들의 노력이 결국 조선 분청사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들이 지켜낸 불꽃은 지금도 전통 도자기 문화 속에서 빛나고 있다.